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미국 방문 보고서 제2편을 보내드리겠는데, 이 시간에는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편에 설지 지금부터 입장을 정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대표단 일원으로 지난 22일 수요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워싱턴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만난 행정부 관리들로서는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쪽에서는 데릭 콜렛 특별보좌관, 또 미 하원에서는 영킴 하원의원 공화당이죠. 아미베라 하원 아테소 위원장 민주당입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이었고, 상원에서는 댄 실리반 공화당, 그리고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싱크탱크에서는 헤리티지 재단 에드워드 폴런과 CSIS 존 해밀리 회장과 빅터 차 석자, 그리고 KEI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한국 전문 연구사들을 만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단이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던 때가 바로 쿼드 정상회담 하루 앞둔 때여서 미국 저야의 인사들의 최대 관심은 중국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들과의 대화에서 받은 인상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미국이 느끼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우리 여기 서울에서 한국이 느끼고 있는 위협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관리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조차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하면서, 쿼드는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이지만은 이것을 정상회담으로 발전시킨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여야는 한 목소리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들과의 대화에서 이 쿼드를 장차 반중국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언급은 듣진 못했지만 쿼드 내에서 당면에서 백신 협력과 통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언급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냉전시대 때의 대공산권 수출 통제위원회였던 코콤을 연상시키는 이런 대중국 첨단 과학기술 통제체제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서 중국 경제를 자유민주주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경비하는 그런 디커플링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받은 인상은 반중국 형성에서 향후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지난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한국에서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이 지난달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도 결국은 대중국 전선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저희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이렇게 미국 저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나 대립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국에 가기 바로 이틀 전인 22일 정의호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 한 발언, 이거 정말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단은 이번 기회에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중립주의나 균형 외교를 반대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미국 측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최근에 와서는 대중국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특히 2030 세대에서 이런 우리의 가치관, 또 이런 중국의 반인권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비호감이 높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미국 싱크탱크 쪽에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안에서의 그런 미국 주도의 반중국 형성에서 이 한국이
일정한 정도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원조 기술로서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이런 주장을 밝혔다기는 밝힐 수 없지만 미국 싱크탱크에서의 아주 유명한 인사인데 이분이 미국이 새로운 안보 동맹체인 이 오커스를 창설하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원래 이 호주도 중국과의 깊은 경제관계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하였지만 최근 이 아태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과 영향력에 결국은 위협을 느끼고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미국도 호주의 핵 잠수함을 이제 주기로 결정했다. 이 점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핵 기술도 없고 또 핵 발전소를 운영해 본 적도 없는 이 호주에 한국의 유명한 핵 에너지 기술 또 이 경험 이런 걸 잘 전수하면 앞으로 한국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이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아주 축소된 이런 기능으로부터 앞으로 점차 미국의 세계적인 전략적이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방문 기간 미국 조야의 이러한 동향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정말 운이 좋았구나. 냉전 시대에는 미국 쪽에 딱 붙어가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고 또 냉전 체계가 허물어진 이후에는 미국이 대중국 관여 정책 이 흐름을 이용해서 중국과의 경제를 짧은 시기에 급속히 발전시켜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데 앞으로 이런 미국의 반중국 냉전 2 속에서 진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균형 외교, 뭐 중립주의 원칙 이런 걸 지키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이 외교 지향점을 경제 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으로 빨리 이거 우리가 옮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국 방문 보고서 제3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